자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먼저 클래스부터 해가지고 클래스의 개념 그리고 뒤에 오버로딩까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클립스에서 PDF를 한 번에 가져오는 게 조금 깨져서 이미지 형식으로 해서 살짝 화질이 별론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클래스가 무엇이냐면 우리 1학년 2반이 있는 것처럼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블록형 언어로 보통 자바에서 표현을 합니다. 블록형 언어란 여기서는 이 중괄호 두 개를 이용한 거를 이렇게 블록형 언어라고 하는데, 진짜 딱 블록처럼 생겼죠. 이제 그 클래스 안에는 이제 클래스라는 것이 데이터와 동작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동작은 메서드와 같은 것입니다. 즉 메서드는 함수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 있는 것들을 멤버라고 하는데, 이 멤버 안에 필드가 있고 메소드가 있어서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멤버 필드 안에는 데이터가 저장되고 멤버 메소드 안에는 메소드 즉 함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라는 것이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클래스를 서로 묶을 수 있고 묶을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만들고 용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서브 클래스가 무조건 필요한데,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매우 유용한데, 이 서브 클래스와 메인 클래스 또는 다른 클래스끼리 서로 연결을 하는 것이 참조형 변수이고, 나중에는 이게 공통된 성질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배운 상속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코드를 조금 봐볼 텐데, 이제 보시면 중간 범위와는 조금 다르게 클래스가 클래스 안에 따로 인티저, 퍼블릭 인티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자체가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보시면 먼저 메인 클래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밑에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 이게 있는 게 메인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메인 클래스입니다.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메인부터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인티저 볼륨 그렇다 치고, 그리고 box my box 1은 new box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꼴인데, 아까 말씀드린 참조형 변수를 쓸 때 이런 식의 꼴을 본 적이 있죠. 근데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new box는 딱 보니까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는 위에 나와 있는 서브 클래스인데, 이 box라는 서브 클래스 안에 괄호가 그냥 있었는데, 예전에는 여기 안에 이번엔 숫자가 있어요. 10, 20, 30이라는 숫자를 저희가 할당을 해버린 거예요. 뭐지? 처음 보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식은 이 볼륨이라는 인티저의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볼륨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얘부터 한번 봐봅시다. 위에를 보게 되면 이제 private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얘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public box에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c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업에선 들으셨겠지만 public box, 그러니까 box라는 것이 여기서 서브 클래스의 box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즉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이걸 생성자가 무엇이냐면 다른 클래스에서 아까 본 것처럼 값으로 호출할 때 초기화 시켜준 역할을 합니다. 이때 초기화 시켜준 역할은 이 코드에 한한 거고, 초기화 시킨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데이터 값을 리턴만 해주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계산을 해서 돌려주는 메소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성자가 여기서는 다른 클래스에서 값으로 호출할 때 그 값들을 초기화해서 할당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생성자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건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보통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든 다른 언어도 그럴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클래스라는 걸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생성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이 밑에서 보시면 알 것
밑에서 나오겠지만 그 생성자 안에 이 변수 값이 3개뿐만 아니라 뭐 2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 클래스 복스를 그 3개로만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5개일 때는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나중에는 뭐 생성자만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 뭐 여러 개일 때를 생성자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인티저 a, 인티저 b, 인티저 c라는 값을 받아서 그거를 각각 width, height, depth라는 것에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private이 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private이 뭐냐면 그 말은 거창하게 정보의 은폐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은폐도 맞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 클래스 내에서만 이 변수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ox라는 클래스 안에서만 width, height, depth, volume이라는 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썼던 변수들은 그냥 integer width, integer height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private를 붙여서 다른 클래스에서 얘를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을 먼저 정해줬고 생성자를 통해서 밑에서 호출받은 값들을 이런 변수들에 할당을 하게 되었죠. 그걸 A, B, C고, 그럼 이제 밑에 보면 메소드가 있어요. 얘는 메소드예요. 얘는 생성자가 아닙니다. 이 인티저가 뭐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그냥 간단한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메서드 안에 이제 보시게 되면 메서드 안에 또 다시 볼륨이 여기 있죠. 볼륨이 있고, 볼륨을 이 A, B, C, width, height, depth 이 세 개를 곱한 값이 되고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void를 써주면 안 되겠죠. 위에서 이거는 이렇게 중간 범위 복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간단하게 수 3개를 받아서 곱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따지면 그걸 이제 생성자를 이용하고 막 복잡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인 클래스를 가볼게요. 메인 클래스를 가게 되면 이제 아까 똑같이 인티저 볼륨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초록색 볼륨과 위에 노란색 볼륨은 다른 것입니다. 위에 노란색 볼륨은 위에 클래스에서만 쓸 수 있는 private 변수인 거고, 나중에 아니라 파이썬에서 배우는 그 지역 변수, 전역 변수와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볼륨은 그냥 선생님이 보통 부피를 볼륨이라고 하는데 딴 거로 쓰기 귀찮고, 그리고 이 프라이빗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변수로 설정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볼륨은 메인 클래스 안에서 쓰고 있는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 볼륨은 정수형 자료이고, 여기서 그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서 box라는 클래스에 10, 20, 30이라는 변수를 할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리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리턴을 받아서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이라는 값을 받은 게 이 볼륨 값에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메소드를 이용한 할당한 거죠.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주게 되면 시스템.out 프린트 해주게 되면 6000이라는 값이 뜨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생성자의 개념과 관련지어서 조금 더 심화시킨 예제와 선생님이 보여주신 건데요. 그 선생님이 코드로 막 중간에 짜셨죠. 여기서 좀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생성자가 2개예요. 생성자는 그 클래스 이름과 같게 하기 때문에 한 개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이때 생성자가 2개 또는 뭐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변수의 개수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형태는 다 똑같은데 안에 개수만 다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코드는 앞에 거와 똑같기 때문에 밑에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봐보게 되면, 얘는 생성자 안에 그 값을 2개를 받아서 초기화시키는 역할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메소드는 2개가 똑같으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는 다른 이름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 2개의 값을 곱한 것, 이번에는 그 2개를 받아서 2개를 곱한 것, 얘를 리턴해 주는 것이 볼륨2라는 메소드이고, 얘는 이 두 번째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하고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밑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앞서 거와 똑같고, 그 밑에 거 두 번째 게 10과 20으로 딱 변수가 2개 있기 때문에 얘는
열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white는 10, 화이트는 B로 들어가게 돼서 그 두 개 값을 곱한 것을 리턴을 해준 게 볼륨 2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볼륨 2를 볼륨 2라는 메서드를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첫 번째 거는 곱하면 6000이 되겠죠. 두 번째 거는 200. 그래서 보시게 되면 출력도 6000과 200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니 뭐 별표는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오버로딩이 뭔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이 무엇이냐면 한 클래스 내에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금 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인티저 ad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인티저 정수형을 리턴하겠죠. 인티저 add에 인티저 a, 인티저 b 중괄호 리턴 a 플러스 b라는 값을 리턴해주는 메소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밑에 함수를 또 정의했어요. 또 정의했는데 이번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는 인티저 x와 인티저 y고 리턴 값은 x 플러스 y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함수가 하는 일은 똑같죠. 예를 들어서 fx는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fa는 3a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결국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뭐 좌표 축에서 x축, a축 이렇게 바뀌긴 하겠지만 결국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프로그래밍에서 이걸 오버로딩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떠요. 이 에러는 이때 무슨 에러가 뜨냐면 already defined 에러가 뜹니다. already defined 이미 정의가 되었다는 거죠. 있는데 굳이 왜 또 정의하냐?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게 오버로딩의 예시인데요. 잠시만요. 밑에 게 오버로딩의 예시입니다. 이때는 보시게 되면 안에 있는 값들이 인티저와 롱과 인티저 이렇게 순서가 바뀜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러면 둘이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메소드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메소드인데 다른 메소드인데 메소드 이름은 같죠. add로. 근데 얘네가 한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long add integer a, long b, return a 플러스 b이고 long add에 long a, integer b이기 때문에 둘이 조금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long 인티저가 뭔지 까먹으셨을까봐 일단 잠깐 정리했습니다. long과 인티저 모두 정수형 자료이고요. long이 조금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ong은 인티저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넣을 때 3, 5 이런 식으로 하지만 long을 쓸 때는 뒤에 3L, 5L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롱끼리 더해서 3L 플러스 10L 해도 다 결국은 13인 건데 쓸 때는 뭐 13L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롱과 인티저를 더했기 때문에 둘이 더했을 때는 좀 더 큰 범위인 리턴 값을 롱으로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봐볼게요. 얘도 클래스가 두 개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시면 참조형 변수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린트문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서브 클래스를 한번 봐볼게요. 서브 클래스에 이제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어요. 인티저 add에 인티저 a, 인티저 b, long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다 add라는 메소드 이름을 공유하고 있어요. 메소드 이름을 공유하고 있는데 한 역할은 다 달라요. 그 역할이 뭐가 다르냐면 얘는 인티저 값과 인티저 값을 호출 받아서 그리고 인티저 값을 리턴해주고 얘는 인티저와 롱 순서대로 받아서 롱을 해주고 얘는 롱과 인티저를 받고 얘는 롱과 롱을 받아줍니다. 즉 얘네 둘이 조금 비슷하고 얘와 얘가 조금 마지막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2차원 배열 메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솔직히
그냥 좀 이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게 되면 얘네를 다 오버로딩을 시킨 건데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코드 블록 자체는 매우 쉬워요. 두 개를 받아서 더해주고 리턴을 해주는 거고 다 더해주고 리턴해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서로 다 오버로딩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프린트를 봐서 조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참조형 변수를 받았고 시스템.out. 이거 여기는 뭐 그냥 프린트니까 무시하고 mm2 그러니까 참조형 변수를 통해서 이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죠. 참조형 변수를 통해서 add에 3,3 add가 여러 개 있네. 근데 여기 받은 거는 둘 다 인티저구나. 얘가 컴퓨터가 딱 인식을 해요. 프로그램이 딱 인식을 해서 인티저니까 이 중에서 어떤 걸 받아야 되지? 첫 번째 걸 받아야겠네 해가지고 a 플러스 b 6 리턴 값이 그럼 3 플러스 3이니까 6이겠죠. 6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결과가 6이 이렇게 뜨게 돼요. 두 번째 거는 이제 3L, 3이면 3L이 롱이죠. 롱이면 지워졌다. 롱이죠. 롱, 인티저니까 여기 있네요. 얘를 받아서 리턴을 해주게 되고 이때 3L도 결국은 L이 문자라고 생각해서 3 플러스 3L이 출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수형 자료이기 때문에 더할 때는 6이 이렇게 똑같이 뜨게 됩니다. 자, 세 번째 3,3L이면 인티저 롱이죠. 그러면 얘로 받아서 똑같이 6을 출력하게 되고요. 3L, 3L이면 롱이니까 받아서 3L 더하기 3L이 똑같이 6L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출력을 할 때에는 6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2차원 리스트 다차원 배열이라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배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냥 너무 진부하고 좀 단순한 오버로딩 예시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티저 a는 일단 초기화를 10, 100, 200, 300 이런 1차원 배열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서브 클래스에서의 함수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자료를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돌려준다. 결국은 얘는 뭐 무시하셔도 되고 얘는 앞서서 저희가 배웠던 그냥 다차원 배열 또는 1차원 배열의 합을 구하는 그런 코드예요. 폼을 써서 폼은 3단 구조식 a의 랭스만큼 이렇게 i가 돌면서 그 인덱스만큼 i가 0, 1,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0이니까 아까 100이었죠. 100을 처음에 더해주고 리설트에 그리고 다시 포문이 돌면서 1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이렇게 더해줘서 결국은 리설트 값이 600이 돼서 리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랭스라는 걸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랭스는 그냥 배열의 길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자바에서 그냥 바로 시스템 아웃 프린트 인티저 a 하면 이게 안 돼요. 매우 복잡하죠. 자바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뽑아주게 되면 100 플러스 200 플러스 300을 해서 60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단 클래스 관련된 거에서 일단 먼저 설명한 것 중에서 메소드 오버로딩인데 얘는 똑같은데 조금 뭐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메소드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티저인지 더블인지에 따라서 출력하는 값이 1이고 2인 것과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아니 그냥 정확히 다시 설명해보자면 이 메소드 이름 같죠, 테스트로. 그렇지만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참조형 변수를 이용해서 a라는 참조형 변수를 딱 받은 다음에 a.test에 1.0 하면 1.0은 더블이죠. 그러니까 실수형이죠. 실수. 그래서 프린트는 2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얘는 정수이죠. 인티저이죠. 그래서 인티저
그래서 1을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뭐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1이 아니라 뭐 0이든가 뭐 1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출력만 할 수 있는 단순하게 외운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즉 그러니까 오버로딩된 메소드들은 실제로 서로 무관한 함수처럼 취급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